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만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고, 동시에 우리 대표팀이 벤투 감독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도 동시에 볼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경기는 마치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했을 때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면서 정우영 선수를 왼쪽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4-4-2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가장 높은 지역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뜻은 벤투 감독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손흥민 선수를 가장 높은 위치에 배치시키면서 우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컨셉,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으로 오기 전에 독일, 미국, 헤르타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 맡았던 팀들에서 보여줬던 공통된 특징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요, 상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볼을 빼앗아 내는 순간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상대의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중요했던 선수가 오늘 황인범 선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황인범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황인범이 볼을 받자마자 손흥민이나 조규성, 이재성 같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기보다 일단 앞쪽으로 뛰어나갑니다. 앞쪽으로 달려나가고, 이 달려나가는 공간으로 황인범이 패스를 뿌려주면서 우리의 기동력을 최대한 살리는 이러한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우리 오늘 자주 나왔었죠. 우리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 콜롬비아가 수비 라인을 높이니까 높이자마자 전방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한 번의 패스로 선수가 뛰어가고 황인범의 한 번의 패스, 이 패스가 통하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앞쪽에는 정우영, 손흥민, 조규성이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이 뛰어나가다 보니까 콜롬비아의 수비진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산이 되면 당연히 패스를 넣어주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황인범의 패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니까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나와서 황인범 선수의 볼을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확실한 그런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을 잡자마자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시킨다. 그 공격으로 전환할 때 황인범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황인범이 앞쪽으로 패스를 계속해서 뿌려준다 라는 거였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제 꼬는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전방으로 패스만 뿌려주다 보면 당연히 공격 작업이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건 조규성의 포스트 플레이였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그냥 전방으로 뿌려줄 때도 있지만 수비 라인에서 특히나 롱패스가 좋은 김민재가 앞쪽을 향해서 볼을 뿌려주고 조규성이 버텨줄 때 손흥민이나 이재성 같은 선수들이 약간 내려와주면서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정우영, 이재성, 조규성이 달려나갈 때 손흥민이 패스를 뿌려준다. 요 루트가 두 번째 공격 패턴이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장면으로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으로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세요.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콜롬비아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강력하게 압박을 거니까 김민재가 앞쪽으로 볼을 걷어내죠. 그리고 김민재의 정확한 롱패스가 앞쪽에 있는 조규성에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조규성이 여기서 콜롬비아의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뒤쪽에 있는 황인범에게 볼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황인범이 볼을 받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황인범이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게 되는데, 이때 황인범이 볼을 잡는 순간 이미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황인범이 패스를 뿌려주고요.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순식간에 콜롬비아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콜롬비아가 올라왔을 때 콜롬비아의 뒷공간을 공략하기까지 몇 번의 패스가 없었습니다. 김민재의 롱패스,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패스, 황인범이 볼을 잡아서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패스. 단 3번의 패스만에 수비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전개되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공격 방식이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 커리어 내내 가장 좋아했던 공격 패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정말 빠르게 공격을 하자.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좋지만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상대의 공간을 빠르게 노리자 라는 것들을 오늘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었고요. 이러한 공격 방식은 우리가 벤투 감독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전에 이러한 모습들로 우루과이를 상대로 정말로 잘 싸웠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잘했던 게 뭐냐면 세컨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컨볼 싸움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전방으로 붙여주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벤투 감독 시절에 우리가 다듬었었던 4년 동안 유지해왔었던 능동적인 축구, 능동적으로 상대의 볼을 빼앗아 온다. 전방 압박의 개념이 오늘 경기도 잘 드러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콜롬비아에게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볼을 빼앗기자마자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고요. 자리를 잡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볼을 전개하다가 곧바로 우리가 둘러싸면서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콜롬비아 진영인데 이 공간에서 우리의 선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벤투 감독 체제에서 4년 동안 보여줬던 중점적으로 다뤘던 전방 압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보세요. 콜롬비아가 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명의 선수가 정말 부지런히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콜롬비아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왔을 때 따라가는 선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우리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으로 달려오면서 이 공간에서, 이 측면 공간에서 우리가 콜롬비아를 가둬놓고 오히려 우리의 선수가 더 많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대편에 콜롬비아 선수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콜롬비아 진영인데 우리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분명히 보여줬던 장면이었고, 우리의 전술적인 컨셉이 그 클린스만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살려가면서 내 스타일을 입히겠다. 벤투 감독의 축구라고 하면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직선적인 축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득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조규성 선수가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저돌적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우리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콜롬비아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우리의 선수들이 확실하게 한쪽 측면에서 모여들고 있으니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간을 찾질 못해요. 특히나 이 조규성 선수가 골키퍼를 향해 뛰어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안쪽으로 또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롬비아의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다가 이재성의 발에 맞고 이 패스 미스가 나왔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골키퍼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빈 골대로 득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고 우리의 강점, 전방 압박의 장점들이 나왔던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맞춰왔던 어떤 팀을 만나든 우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요 이제 명확한 이 개념 자체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오늘도 이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벤투 감독 시절에 16강을 올라갔지만 그것이 완벽한 축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점은 저런 압박이 당연하게도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공간이 나면서 상대팀 선수들에게 너무나 쉽게 역습을 허용한다 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이 되자마자 계속 역습을 당했어요. 전방 압박을 하다가 역습당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 보시면요, 후반전에 아까와 많이 다르거든요.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상황인데 볼을 빼앗겼을 때 볼이 뒤로 흐르니까
순간적으로 콜롬비아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이 앞으로 나와서 이 콜롬비아의 공격을 전방 압박해서 볼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못 올라오면서 이 넓은 공간을 그대로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콜롬비아가 역습을 너무나 쉽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넓은 뒷공간이 열리고 이 공간으로 콜롬비아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김민재가 따라 나가서 김민재가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분명히 저 아스톤 빌라에서 뛰는 듀란이라는 재능 넘치는 공격수거든요. 저 선수가. 그런데 저 선수가 앞에 있는데 김민재의 빠른 스피드로 달려나가서 볼을 빼앗는다. 멋있는 장면인데 이거는 팀적으로는 안 좋은 장면입니다. 물론 저게 오프사이드긴 하지만 팀적으로는 저게 우리가 압박이 안 되니까 뒷공간으로 패스를 허용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멋있는 장면이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앞쪽으로 패스를 붙여놓고 떨어뜨려지는 장면인데 이때 전반전엔 이게 통했거든요. 우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세컨볼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지 못하죠. 콜롬비아에게 이 세컨볼이 넘어가고 심지어 세컨볼이 넘어왔을 때 우리의 압박이 촘촘하지 않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발생하면서 그대로 콜롬비아가 패스를 전개합니다. 너무나 쉽게. 전방 압박 실패죠. 그리고 여기서 콜롬비아가 공격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이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오늘 김민재가 또 커버를 잘해줬지만 김민재 선수도 어쨌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지만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었다. 벤투 감독 시절에도 우리가 봤던 장점과 단점이었지만 전방 압박을 정말 잘 하다가도 우리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상대에게 역습을 압박을 하러 나갔다가 너무나 쉽게 허용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약간의 단점이고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온 건 벤투 감독의 축구,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작업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면서 이러한 단점을 고쳐줬으면 하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온 거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오늘 경기를 좀 잘 보고 간격이 벌어지는 과정들을 잘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이 직선적인 축구가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경기는 선수를 파악하는 시간이다 라고 했지만 분명하게 클린스만 감독의 직선적인 축구, 빠른 템포의 축구를 그래도 지켜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